6일 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들뿐만 아니라 각 도당들도 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7시 뉴스 제주에서는 이번 주 도내 주요 정당의 도당 위원장과 함께 선거 준비 상황과 판세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순서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해서 후보들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종의 그 총성만 없는 전쟁인데요. 후보들이 지원하는 우리는 병참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네. 후보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후보들은 이제 각기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자기 선거에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연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시너지를 넣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도대 위원장님도 약간 목소리가 쉬신 것 같아요. 예, 유세를 많이 하시나 봐요. 예, 네. 도의원들이 지원 유세를 하느라고 목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 제주도의 수장을 뽑는 선거다 보니까 제주도지사 선거에 많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민들 관심은 이제 상대적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일 크고요. 그러나 도당 입장에서는 도지사 선거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선거에 가능하면 좀 많은 전략을 집중해 볼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당 위원장으로서 오영훈 도지사 후보가 가진 강점 뭐라고 보세요? 우리 오영훈 후보는 뭐 자화자찬 같아서 송구하긴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후보입니다. 우선 제주의 아픔과 실상을 정확하게 아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4.3의 아픔을 간직한 가족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4.3의 특별법의 개정 과정에서 대표 발의를 하는 등 앞장서서 민주당을 진두지휘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도의원 생활을 2선이나 했기 때문에 생활 정치의 구석구석에 도민의 실상이 어떤 건지 또 아픔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히 말하건대 역대 어느 지사보다도 도민의 심부름을 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가 지난 주말에 이제 2차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뭐 결과 보셨겠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여론조사고요. 저희들은 오직 본질에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매 순간 매 시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자, KBS가 각 후보에게 최우선 공약을 물었거든요. 이제 오영훈 후보가 최우선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풀뿌리 민생 경제 안정화 대책을 꼽았더라고요. 근데 이 공약을 지키려면 어쨌든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오영훈 후보가 그럼 정부로부터 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시도 지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당이다 야당이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여야에 가릴 것 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53조의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네. 그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이게 지원을 하려면 지방에는 지방의 일종의 대응 능력, 매칭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재정 자립이라든가 재원의 역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민생경제, 코로나 이후의 희망을 만드는데도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좀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차원에서 오영훈 후보가 한 7천억 원 정도를 제1호 결제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착실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아야 되지만 제주도의 재정 능력도 충분하다.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줄 때 100%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 규모가 80%일 수도 있고 70%. 다만 그 매칭이 지역에서 20, 30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정 능력이 적으면 정부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의 원칙이 제주도는 그런 면에서 다른 시도나 시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시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관심이 뜨거운데 이 선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솔직하게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저희들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저희들 승리하는데 애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에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민주당의 경우 제주시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 안팎으로 좀 반발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어떤 갈등이 좀 치유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갈등은 많이 치유됐고요. 그리고 전략 공천을 경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도의원 우리 후보들이 전략 공천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대승적으로 현재는 전부 캠프에 합류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전략 공천은 사실은 보궐선거 전 지역을 민주당 중앙당이 전략 공천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거고요.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뽑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 지역에 있어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네. 살아온 삶의 길이 타당하게 훌륭하게 살았는지, 민주당의 가치에는 부합한지,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운영 능력은 있는지, 당선 가능성은 있는지 다 사실은 잘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 후보들 중에 최고점을 맞는 분을 사실 공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데려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김한규 후보의 정치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거는 저는 참 동의할 수 없는 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이거든요. 정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대통령의 정치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 총괄 비서관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치력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실제 박영선 서울시장 캠프의 대변인도 했고 네네. 또 민주당 지도부의 대변인이나 법률단장 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치력을 보여줬는데 다만 제주도민에게 알려진 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앞으로 또 이런 거를 많이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합니다. 그럼 지난 지방선거처럼 이번에도 민주당이 좀 압승을 거둘 거라 예측하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지난 지방선거하고는 거꾸로 됐다고 보는 게 맞지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줬던 거고 지난번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당이 많은 지지를 받는 게 맞겠지요. 네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희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또 비교적 이해하고 저희들 많은 잘못이 있지만 또 한 번 성찰하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원칙으로 이제 후보들을 선출했을까요? 도의원 공천할 때의 공천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공천해서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소위 심사를 해라. 또 이러이러한 조건에 대해서는 좀 가산점을 주라. 이렇게 해서 큰 틀은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 원칙에 따라서 공천을 하되 저희들은 경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이나 당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의 핵심일 수 있는 당원이 이분이 도의원 후보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 그래서 경선에 보내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경선에서 이긴 분이 이제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지켜야 하는 민주당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은 그렇다면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8명에게도 적용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비례대표 8분은 여러 가지 비례대표라는 게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1차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허들을 놓습니다. 이 허들을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분이 지원하면 허들을 놓으면 12분이 통과했다 하면 12분에 대해서는 경선을 하는 거죠. 또 한 50여 분의 민주당의 위원장들이 경선을 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1등에서부터 8등까지 발표를 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제주의 어떤 선거 전략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절실하죠.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반 이상 또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할 것 없이 전부 승리하고 싶죠. 그러나 그건 저희들의 마음이고요. 도민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주당이 제주도에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4.3의 해결 등 지난 세월 동안에 기울여온 노력을 좀 잘 이렇게 간합해 주셔서 선거에 승리해서 우리의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정중하게 또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요새는 전략보다는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장 많은 유권자를 만나는 것,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것,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9일 동안 그 전략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도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